의미 있는 상한가 뭐였다고요? 바로 7조짜리가 상한가가 나왔다. 7조짜리가.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뭐하고 계세요? 오늘 장 분석하고 있네요. 제가 한 달 중에 제일 바쁜 날이 이제 두 번이 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이랑 월말입니다. 오늘이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죠. 선물 만기일은 369, 12. 오늘은 2월 만기일이니까 옵션만 만기일이었던 그런 날이고요. 옵션 만기일이 정신없는 이유는 제가 옵션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기일 날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코인 방송도 한번 했었잖아요. 뭐 코인 방송이라는 건 웃기고 제가 코인 매매를 직접 보여드렸죠.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8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매매를 하는 거 막 보여드렸었는데, 그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뭐 댓글창에 몇 억을 순식간에 매수 매도하고 저런 변동성이 무섭지 않나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주로 했던 멘트가 옵션 변동성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그래도 옵션은 하루에도 10배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기일 날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만기일이었어서.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바로 설 연휴 전날이죠. 그래서 설 연휴 전날이라서 또 뭐 정리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어서 좀 바빴습니다. 오늘 설 연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썼던 책이 총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책이었는지 머릿말 제목이 공부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머릿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작가의 말.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당연히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도 제가 부일남 부동산 읽는 남자, 읽어주는 남자 부일남 채널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냐, 운으로 되는 사람은 없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철학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0명의 주식 투자자 중에 10%인 100명이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1000명 중에 90명은 공부해서 성공한 거고, 1000명 중에 10명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9%는 공부해서 성공하고 1%는 운 좋아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확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확률에 끼고 싶어요? 9%에 끼고 싶어요? 1%에 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하고 학습하고 경험 쌓고 이런 것들은 운을 통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골프채를 처음 잡은 사람이 파3에서 홀인원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아이언이 뜨지도 않을 겁니다. 필드를 한 3번 정도 나간 사람이 홀인원 할 확률 0.00001분의 1이겠죠. 그런데 프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들이 한 골프 인생에서 뭐 홀인원을 뭐 10번 한 사람도 있고 20번 한 사람도 있고 이렇대잖아요. 그 이유는 프로들은 파3에서 딱 치면 홀 근처까지 가잖아요. 홀 근처 1m, 2m. 그게 프로들의 실력이고, 아마추어들은 온 그린만 해도 와 나이스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완전 초보들은 운 그린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홀인원이라는 운을 통제하는 건 홀 근처까지 붙일 수 있는 실력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당연히 준비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고요. 내 옆자리 직원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종목 하나 사서 10배 났어요. 그 사람 운 있는 사람의 운. 그리고 또는 저 사람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익이 왜 안 나죠? 운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운은 장기적으로 계속 없을 수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평균값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설 연휴 때 공부하시고요. 설 연휴 반값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드 아카데미에서 제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이론반 또는 실전반에서 종목 선정반 뿐만 아니라 우리 우상향 고고님 그리고 몽당연필님이 강의하는 단가반들도 다 지금 반값 이벤트가 적용되고요. 그거는 딱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만 적용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원래 가격으로 복귀되니까 나 공부 좀 하고 싶다? 세뱃돈 받는 걸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세뱃돈을 받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바로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십자형 양선, 몸통은 없지만 십자형 아주 좁은 범위의 양선이 나왔고요. 지금 차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1월 중순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1월달 한 달 내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2450을 깼다면 지금 다시 2600까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2500에서 2000을 갈래, 2500에서 3000을 갈래. 2500에서 20%가 오르면 3,000이고요. 2,500에서 20%가 떨어지면 2,000이거든요. 2,000 쪽으로 가락률이 높은지 3,000 쪽으로 가락률이 높은지에서 저는 계속 3,000 쪽으로 가락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올해 안에 3,000 간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 큰 그림으로 봐서는
올해는 너무 멀고 오히려 저는 상반기 특히 한 3월 안에는 2,700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설 연휴 이후에 요 흐름을 갖고 간다면 저는 빠르면 2월 달에 2,700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직 2월 설 연휴 이후에 뭐 한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적어도 한 3월까지는 2,700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한 2,750까지도 그러면 차트는 완전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에서 버프 한 번씩 받고 AI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그런 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버프 받고 한다면 기술주도 움직이고 요즘처럼 저PBR주도 움직이고 한다면 서로 선순환으로 움직인다면 2,700, 2,750, 2,800까지도 올해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수다. 아래쪽보다는 위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드립니다. 코스닥은요,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밸류업 정책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도 거래소가 더 좋았다면 코스닥은 오늘 더 좋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좀 현실화되는 거 느끼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소만 올라가면 말이 안 된다. 특히나 주식 투자자를 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나오는 총선이랄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를 예상하는 정책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대구로 지주사만 오르고 은행만 오르고 그럼 우리는 지주사랑 은행 투자 별로 안 했는데 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90명은 은행이나 지주사를 투자한 게 아니고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했어요. 근데 코스닥 중소형주는 안 오르고 거래소의 은행주와 지주사만 오르면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정책일 수 있죠. 근데 어제 오늘 지금 코스닥도 밸류업 대상으로 할 거야. 전체적으로 다 가게 만들어야지. 이런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 오늘 하나가 나왔죠. 또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 자사주 소각 얼마 되지도 않아. 200억인가 300억? 근데 오늘 시총이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상한가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주주 환원 정책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꼭 저PBR주만 가는 장은 이제 아닐 거라고 오늘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PBR주만 가는 게 아니고 자사주 소각하는 회사도 많이 갈 거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도 많이 갈 거고 그러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도 뭔가 세금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이 나올 것이야. 또는 기술산업에 대한 세제 정책이나 우대 정책이 나올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는 우상향이라고 저는 개인적 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오늘 삼성전자. 거래소는 살짝 플러스가 났는데 삼성전자가 음선이었던 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음선이었지만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상선으로 3%가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 현대차는 최근 양선만 둘레여서 7개가 나왔고 기아는 한번 크게 오르고서 좀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또 엎치락 뒤치락. 예전에 혹시 라이지 이건 진짜 쌍팔년도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CF 알아? CF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문구를 많이 들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삼양라면 CF에서 삼양라면 광고에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런 말투의 그 CF 멘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딱 현대차랑 기아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아가 막 움직이니까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너보다 시총이 작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현대차가 가잖아요. 그럼 또 이게 벌어질수록 기아가 요즘엔 나도 좋잖아 이러면서 또 따라가고 이게 바로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잘 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자극받고 잘 가는 거다. 둘 다 잘 가면 좋죠. 그리고 오늘도 금융주는 또 올랐네요. KB금융 오늘 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저PBR 산업이 아니에요. 기아나 현대차, 자동차 산업 약간의 저PBR이지만 아주 낮은 저PBR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아주 낮은 저PBR은 그 정도예요. 지주사, 금융주, 건설주, 유통주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은 그 산업의 성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저PBR만으로는 가격에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금융주는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꽤 오른 상태죠. 지금 5만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한 30% 올랐는데 아직은 뭐 오늘까지 오르는 거 보니까 하지만 한계는 분명 있다. 그 다음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도 삼성화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PBR이 거의 대장주격 보험주에서 그런데 얘네만 간 게 아니라 2차전지도 간 거잖아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 KB금융 은행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전지, HL반도 자동차 관련, 금양 2차전지,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어찌 보면 금융주도 가고 기술주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의 그 장세에서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했었죠. 근데 주도주가 무엇이냐의 문제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도주는 저 PBR도 같지만 그렇게 오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왜? 주가가 오를수록 저 PBR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큰 장에서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주가가 2배, 3배, 4배 가는 걸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저 PBR주가 주가 3배, 4배, 5배를 절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주동주가 대락률은 거의 제로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얘네를 끌고 가야지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종목들이 나왔네요. 그죠? 거래 대금 삼성전자보다 많이 거래되는 있어? 없어. 근데 삼성전자 바로 아래가 심지어 상한가예요. 상한가 한미반도체 하면은 반도체에서 이제 시총이 몇 조가 됐냐면 이제 곧 10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7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아래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직 10조 넘는 반도체 소부장이 없거든요. 한미반도체. 근데 얘가 오늘 주식 소각 얘기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것은 2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인데 사실은 200억 소각되는데 7조짜리가 상한가면 지금 뭐 1조 이상의 기업가 지금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 저 PBR, 단순 주주환원 정책 애들이 이렇게 막 상한가를 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PBR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왜? 한미반도체니까. 한미반도체는 원래 자사주소가 없어도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주주환원 버프를 강하게 받아도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돼라는 부담감은 없잖아요. 반대로 저 PBR주가 만약에 자사송각하는데 상한가 30%가 나와. 그러면 걔는 올라갈수록 부담을 갖는다.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얘네 가격 너무 올라가고 저 PBR이 고 PBR 됐네 이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한미반도체 다음으로 거래대금 된 게 에코프로인데 어제 윗꼬리 만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그 윗꼬리를 다 덮어버리는 상승 장악형 양선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오늘 11%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엔캠 어제 음선 나왔던 거 오늘 다시 덮어버리는 양선으로 나왔고요. 2차전지에서 나홀로 대장이었죠.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의 나홀로 대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에서의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시총 대장이죠. 그러면은 저 PBR만 간 거 아니잖아. 로봇도 가고, 온디바이스도 가고, 2차전지도 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 여기까지 보면 거래대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별주 장세는 확실히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별주가 시총 낮은 애가 없어요. 엔캠도 지금 시총이 한 3조 됐잖아요. 제주반도체가 시총이 1조고, 그래서, 시총이 아주 낮은 애가 끼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장세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거래소의 대형주 장세에서 코스닥도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에 비하면 오르면서, 코스닥도 대형주가 좀 살아나고 있다, 요 정도.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에서 오늘 상한가가 우선주 빼고 한 3, 4개가 나왔는데요. 시총 낮은 애들이에요. 참엔지니어링 이런 거 시총 300억짜리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상한가 뭐였다고요? 바로 한미반도체 7조짜리가 상한가가 나왔다. 7조짜리가. 그리고 HLB 글로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HLB 그룹주가 최근에 좋은데 HLB 그룹주에서 돌아가면서 좀 저시총 애들은 3천억밖에 안 되니까 저시총 애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에브리봇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호재가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가 같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얘가 양선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로봇 관련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1위인데 최근의 상승률 1위는 에브리봇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도 역시 삼성전자랑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크윙도 반도체 쪽에서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었던 종목 에이징랜드도 신규 상장 반도체 한 5천억짜리 에코프로 시총이 17조짜리인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3조짜리인데 좀 아쉽지만 갭상승에 음선 나왔는데 갭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삼성전자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HPSP는 제가 반도체에서 또는 2000 종목 전체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영업이익률이 55%예요. 55%. 삼성화재 시총이 16조입니다. 16조짜리가 10% 그것도 그렇게 무거운 보험주는 진짜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보험주가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10%씩 오르고 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때문이고, 제가 정부 정책 첫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 PBR은 안 돼가 아니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는 반하면 안 되는데, 저 PBR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이랄지, 고배당이랄지, 그런 재료가 있으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산업 자체가 또는 이 기업 자체가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래야지 더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라이 씨, 네. 설 연휴 때 뭐 하시나? 저는 주식 공부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가 할인 이런 거 없으니까, 설 연휴 때 반가 이벤트 등록 하나 보겠어.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뭐 이렇게 지방 내려가시는 분들은 왕복으로 운전 열심히 주의해서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맞이하시고, 설날 때도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내놔! 우리 여러분들이 꽤 며칠 동안 이 마감 영상을 이제 못 보니까 오늘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 올해 진짜 대박 나라는 뜻에서 네 번째 줄까지 라이씨 눈이 흔들리고 있는데 가사 틀리기만 해봐. 자, 네 번째 줄까지 풀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될 거야. 인생 부자부자 지어왔는데 지는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